퍼팅하다가 이게 끝이 막 배에 막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그냥 대충 이렇게 숙여갖고 잡는 방법만 알려준 다음에 한 요만큼 대 요만큼 해가지고 거리 조절하는 거는 알아서 연습하세요. 딱 요 정도 레슨이에요. 보통의 퍼팅 레슨이. 제가 보통 퍼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요 길이거든요. 이 샤프트 길인데 일부 골프샵에 가면 신장이 160도 안 되는 회원한테 34인치짜리 퍼터를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왜냐하면 퍼터들 중에 이제 34인치가 유독 좀 판매량이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작은데 34인치짜리 굉장히 긴 퍼터를 받으니까 퍼팅하다가 이게 끝이 막 배에 막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갖고 키는 작은데 퍼터는 길어가지고 거기에 또 맞추다 보면 완전 이렇게 서서 퍼팅하니까 예, 아예 퍼터 자체를 제대로 휘둘르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퍼터의 길이를 좀 안 맞게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은 뭐 신장이 한 뭐 170 언더에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는 33인치나 예, 그 정도 사이즈로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근데 170보다 더 큰 신장에 뭐 한 175 정도 되는 신장이어도 좀 어깨가 크거나 아니면 좀 통통한 체격이거나 내가 좀 이렇게 유연성이 부족해서 잘 이렇게 퍼팅할 때든 평소 스윙해 보면 알잖아요. 나는 좀 딴 사람에 비해 백스윙에 대한 가동 범위가 좀 적은 골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175 정도까지의 신장이어도 30 한 3인치 정도로 조금 더 짧은 퍼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신장 한 165 언더 쪽은 한 32인치를 주로 추천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유독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퍼터의 이 샤프트 길이를 짧게 쓰는 거를 조금 추천하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아마추어 분들은 유연성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서서 스트로크 하면 옆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스트로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그러니까 몸이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유연성이 부족한데 서서 스트로크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해갖고 다리는 흔들리고 몸은 엉뚱하게 스트로크를 하는데 이렇게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숙이면 어쨌든 이렇게 흔들기가 좋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반듯하게 흔들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좀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파퓰러하게 쓰는 사이즈보다 한 1인치 정도 짧게 초이스하는 게 본인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퍼터의 길이를 좀 알맞게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 회원님들 중에는 신장이 180인데도 제가 33인치 쓰시라고 하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좀 골격이 너무 이렇게 좀 뚱뚱하기도 하고 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숙여서 해야 그나마 본인이 또 이게 가동 범위가 부족해도 스트로크 할 때 좀 편하다라고 느끼는데 단점은 하나 있죠. 많이 숙였으니까 퍼팅 연습을 많이 하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명언이 있는데 퍼터를 얻었으나 허리를 잃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퍼팅 연습을 제대로 많이 하면 허리가 좀 많이 뻐근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느낌으로 좀 꾸준히 연습을 하면 퍼터에서 좀 좋은 방향성이나 스트로크를 조금 만들 수 있게 돼요. 그 안에서 이 퍼터에 대한 길이가 첫 번째시고 두 번째는 이 퍼터의 헤드 모양이나 이 밸런스의 차이인데 여기 학교에 있는 퍼터는 지금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옆에서 보면 이 헤드에서 여기 쇠가 이렇게 올라가다 꺾여갖고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흔히 이제 거위의 목처럼 생겼다 해서 구스넥 퍼터라고 하는데 사실 뭐 PGA의 탑 플레이어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많이 썼던 헤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스넥 퍼터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일자 모양이다 해서 뭐 블레이드 퍼터, 뭐 일자 퍼터라고 부르는 게 이 디자인인데 이 퍼터의 경우에는 이 밸런스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올려놔 보면 이 바깥쪽 여기 토우라고 하죠. 아래쪽이 힐인데 토우가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기울어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또 토행 퍼터라고 해요. 얘는 결국에는 밸런스가 토우에 있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얘는 토우가 더 무거운 퍼터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퍼터는 이제 제가 직접 설계하고 만들었던 퍼터인데
이 퍼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좀 이 샤프트가 이 페이스 정중앙에 꽂혀 있는 이 센터 샤프티드 퍼터를 좀 선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이런 센터 샤프티드 퍼터가 거의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내가 만들고 말지 그러고 직접 만들었는데 이런 센터 샤프티드 퍼터가 아니어도 뭐 이게 반달 모양의 이제 그런 이제 말레 퍼터라는 것들은 이렇게 밸런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놔 보면 이 페이스가 이렇게 수평하게 하늘을 봐요. 근데 크게는 이 두 가지 밸런스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토행인 퍼터는 이 무게 중심을 따라서 헤드가 이렇게 좀 라운드하게 이렇게 돈다는 거죠.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이렇게 좀 라운드한 타입의 스트로크를 조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스트로크를 이제 좀 가져야 얘는 똑바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듯하게 이렇게 직선으로 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직선으로 밀면 약간 저렇게 오른쪽으로 공이 가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얘를 제가 조금 이렇게 헤드를 닫는 느낌으로 해보면 얘는 좀 닫는 느낌으로 하면 오히려 이렇게 좀 똑바로 가요. 지금 이 방향에서 지금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어가 밸런스적으로 좀 무게가 있는 이런 헤드 디자인들은 약간 헤드를 이렇게 라운드하게 이렇게 돌리는데 실제로 이렇게 클로즈 한다기보다는 페이스 면으로 공에 이렇게 스핀을 거는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의 탑스핀을 좀 증가시키거나 굴러가는 롤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토행 퍼터를 좀 쓰는 경우들이 이제 선수들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이렇게 탑스핀을 많이 걸면 이제 생기는 장점은 한 뭐 1, 20m 이상의 그 롱퍼팅을 할 때 굴러가는 롤거리가 증가하면서 좀 롱퍼팅을 하기 유리한 장점들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회원님들이 퍼터를 어떻게 써야 되냐, 어떤 디자인 골라야 되냐 하면 사실은 일단은 블레이드 타입으로 많이 추천은 해요. 왜냐면 뭐 선수들 여러 사람이 썼던 이제 말레 퍼터들이 있긴 한데 이런 반달 모양의 말레 퍼터의 단점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쇳덩어리가 얘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퍼터의 중량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요. 근데 말렛 디자인들이 한 5m 안쪽에 그 가까운 숏퍼팅을 할 때는 도움은 되는데 뭐 한 10m 이상을 칠 때는 대부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한 몇 달 치다 보니까 이 퍼터를 가지고 하면 이 롱퍼팅을 할 때 얼마나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말렛 디자인보다는 블레이드 타입의 퍼터를 쓰면 좀 롱퍼팅의 거리감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그냥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말렛 퍼터는 한 6개월짜리 퍼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초보 때 6개월 정도 그냥 뭐 한 5m 정도 안팎을 좀 반듯하게 좀 치기 편해서 한 6개월 정도 쓰는 퍼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렛 디자인보다는 저는 좀 블레이드 쪽으로 추천을 많이 해요. 특히나 우리가 손에 이 감각을 많이 느껴서 해야 되는 클럽이기 때문에 쇳덩어리가 크고 무거운 것보다는 이런 블레이드 타입으로 쓰면 이 손에서 터치들을 잘 느끼니까 훨씬 더 어느 정도를 치면 이제 이런 거리감이 나오거나 방향을 컨트롤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좀 만들기 좋다고 해서 블레이드를 추천을 해요.